안개 속이던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기준이 나왔습니다. 올해 6%로 시작한 청주와 충주 등의 할인율은 소폭 올라갈 전망입니다. 신청사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반발한 청주시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예고했던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시 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충북 교육계의 블랙리스트 의혹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 연수 집단 거부 선언과 진보 보수 교원단체의 엇갈린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청주와 진천 등의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북 전체 인구는 2년 연속 줄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지역화폐 예산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면서 정부가 지역별로 할인율을 다르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등 인구 감소 지역에만 지난해와 같은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청주, 충주 등 나머지 지역은 당초 발표된 6%보다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김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전국이 모두 같았습니다. 지자체가 할인 6%를 부담하면 정부가 4%를 더해 10%를 할인해 주도록 할인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원을 더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올해는 청주와 충주, 제천 같은 시 지역은 할인율이 6%만 적용됐습니다. 30만 원을 충전하면 18,000원으로 할인율이 줄어든 겁니다. 정부가 올해는 지원 방식을 바꿔 지자체별로 국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요구로 정부가 신청하지도 않은 지난해 절반 수준의 예산이 생기면서 어려운 지역에만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지자체는 할인율을 7% 이상 범위에서 정하면 이 가운데 2%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비율이 지난해 절반으로 줄어든 건데 청주와 충주시가 해당됩니다. 두 지자체는 정부 지원 없이 6%였던 할인율을 7% 이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한선만 정해진 상태라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적어도 1% 이상은 할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해와 같은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제천시가 해당되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올해부터 6%인 할인율을 10%로 늘리고 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서 아무래도 제천화폐를 더 발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할인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은 군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이미 10% 할인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거쳐 조만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인데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실제 현장에는 3월이나 4월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현재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두고 반대해온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청주시의회.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20명이 김병국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952년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을 대변했고 지난달 본회의 출석 거부를 당론으로 대건 야당 의원의 손까지 잡고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또 예산을 쪼개 특정 여행사와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토론회나 강연 등의 활동을 방해한 것도 불신임 사유로 꼽았습니다. 계약 관련된 법령에 좀 남용 여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교섭단체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허하거나 방해했으며 또 사무국 관리를 소홀했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불신임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의회에서 야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의장이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고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의장을 불신임할 사안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 한 명의 투표 참여로 본관 철거 예산이 통과된 것도 민주당의 내분 때문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의견이나 내 당의 의견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이게 불신안을 내고 정말 유감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당내 내분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이 가장 크고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시의원 모두와 국민의힘의 시의원 한 명만 찬성표를 던져도 의장 불신임안은 가결될 수 있는 상황. 시의회에 제출된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충청북도 교육청의 소위 블랙리스트 의혹 소식입니다. 블랙리스트 논란에 반발한 일부 강사와 교사들은 이 교원 연수 집단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규탄하는 맞불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에서 교원 연수 강단에 섰던 73명이 출강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교육청 감시 속에서 교육감 입맛에 맞는 말만 할 수는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원 연수뿐 아니라 개별 학교 등에서 요청하는 모든 강의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급기관이 어떤 명단을 줘서 그러다 보면 연수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침해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충북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강의를 나온 교사도 동참했습니다. 책임자가 처벌이 되고 재발 방지가 약속이 될 때까지는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의에는 출강하지 않겠다.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현직 교사 295명도 실명을 걸고 연수 불참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현장의 요구, 연수의 전문성, 그다음에 연수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유와 방식으로 어떤 특정 주제와 특정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교조 충북지부는 취향대로 갈라치고 솎아내는 것이 윤건영 교육감이 강조한 공감과 동행이냐고 비판하며 연일 도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반해 충북교총은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는 사안을 전 교육감 최측근이 문제 삼고 나선 건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대결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폭로 열흘이 지나도록 감사반조차 꾸리지 못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외부 인사 추천을 받기 위해 교육부와 대전, 세종에 공문을 보낸 상태로 오는 25일쯤 감사 착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감사관 제청 여부 또한 명단을 받은 뒤 검토하겠다며 미루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도 줄었습니다만 한때 160만 명을 넘었던 충북의 인구 역시 또 줄었습니다. 청주와 진천, 증평을 제외한 8개 시군에서 많게는 1,000명 이상 감소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충북의 초고령 사회 진입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2020년까지 8년 연속 인구가 늘면서 160만 시대를 열었던 충청북도. 하지만 이듬해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지난해에도 2,300여 명이 사라졌습니다. 충북에 유입된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5,000명 이상 많았지만 출생보다 2배가량 많은 사망자 수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충주와 괴산이 지난해 각 1,000명 넘게 감소했고 영동과 제천, 옥천, 단양 등 8개 시군이 수백 명씩 줄었습니다. 나머지 3곳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청주의 경우 상당과 흥덕에서 3,200여 명 늘어난 반면 서원과 청원에서 2,100여 명이 줄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산업단지 효과로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과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증평군이 1,800명을 유입시키며 감소폭을 줄였습니다. 신규 아파트 2개 단지 1,300여 세대 입주가 진행되면서 타 시도 외부 인구 유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층 인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 것도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늘면서 충북의 세대당 인구수는 2008년 대비 0.5명 넘게 줄어든
2.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1인, 2인 가구의 증가 영향인데 지난해 충북의 1인 가구 비중은 44.1%로 전국 평균인 41%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건 초고령 사회 진입. 충북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5년 새 4%포인트 이상 급등한 19.9%로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가량 높습니다. 올해 첫 20% 돌파가 유력한데 이미 청주와 진천, 증평을 제외한 8개 시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괴산과 보은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7%를 넘긴 상태입니다. 1차 배비분 세대 이후에 2차 배비분 세대가 진입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50대 이상의 연령층들이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율은 향후 10년 이내는 급격하게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20만 명 감소했지만 인천과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는 늘었습니다. 특히 10,000명이 늘어난 아산시를 비롯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충남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충북도 내 초등학교는 모두 12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마친 결과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과 수해초등학교, 또 용화초등학교와 매국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년 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던 학교는 올해 3분의 1인 4개 교였습니다. 반면 신입생이 200명이 넘는 학교는 11개 교로 대부분 청주권 아파트 밀집 지역과 충북 혁신도시에 집중됐습니다. 충주시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 근속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충주 소재 고교나 대학을 마친 뒤 지역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반년 이상 근속한 청년입니다. 충주시는 청년 전입을 유도하는 것보다 유출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도의 올해 첫 시행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우선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감축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영동군과 유원대가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정영철 영동군수와 최훈관 유원대 총장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영동대가 유원대로 학교명을 바꾸고 영동 캠퍼스 정원을 줄이면서 벌어진 지역 내 갈등을 끝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원대는 영동 캠퍼스의 대학 본부와 학과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아산 캠퍼스의 일부 학과나 정원을 영동 캠퍼스로 옮기기로 했고 영동군은 적극적으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영동군은 유원대가 아산 캠퍼스를 만들면서 영동 캠퍼스 정원을 줄이자 지난 2020년 지원을 중단했고 군민 장학회도 통학버스 운행비를 반환하라며 유원대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지구 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사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자재값 상승으로 분담금은 크게 늘고 또 사업 주체 사이에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이 강제 수사까지 나선 상황. 조합원들은 그야말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세대 규모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예정 부지. 10만 제곱미터를 둘러싼 펜스마다 착공 임박이란 빛바랜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당초 광고대로라면 지금쯤 착공했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신기감이 컸죠. 오송하고 한 10분이면 걸어갈 거리니까 그리고 또 제 1군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진짜 희망이 엄청나게 컸죠. 십시일반 1,500여 명의 계약금을 모은 조합이 3년 전 880억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아직 시공사 계약도 못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자재값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 1억을 더 내야 할 판입니다. 추가 분담금이 한 있다고는 했지만 한 3천에서 4천만 원은 예상을 했어요. 사실 여기는 없는다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사업 주체 간 금전 갈등이 불거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지구 안에 이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두 사업 대표들 사이에 10억 원 넘는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합장은 관련된 의혹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아파트 토지 매각비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모두 3건의 수사가 동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살고 있던 원주민인데 이제 여기가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일부 사람들 때문에 개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이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구조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치현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청소년 7명으로부터 신체 촬영 파일을 전송받아 160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또 일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 등으로 20대 무직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피해자 1명에 대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 남성은 압수수색된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추가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충주의 중학교 신입생 재배정 문제를 두고 학부모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 지역 중학교 신입생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의 직무유기로 학생 301명이 배정받은 학교를 재추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자 징계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6일 프로그램 오류로 중학교 입학 대상자 근거리 재추첨을 진행했고 이에 따라 106명의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대학노조가 수도권 대학 학과와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등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학 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은 수도권 대학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학과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대 소멸을 가속화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천 지역 공영 쇼핑 플랫폼이 설 명절을 맞아 최대 50% 넘는 판촉 할인에 나섭니다.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한방바이오 제천몰은 이달 말까지 홍삼과 한방 샴푸 등 한방 건강 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최대 53%까지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제천 로컬푸드도 오는 21일까지 명절 선물 세트를 최대 20% 할인하고 2만 원 이상은 관내 무료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천 정보화 마을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살림터 등도 명절 맞이 최대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